반갑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철강, 조선, 방산, 엔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는 거.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아질라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빠졌죠. 다만 이제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서 주가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둘 다 이제 막판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의 어떤 그 유입을 통해서 지지가 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개별주 위주의 변동성, 그 다음에 차익 매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쳤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모양은 지금 아주 상콤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따지고 보면 사실 문제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지지선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만기일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2620포인트 정도 저항선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간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만기일까지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하게 뭐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잘 올라서 유지가 되다가 1시 반 넘어가면서 뚝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이 방어하다가 마지막에 좀 올려줬어요. 그래서 막판에 3시 넘어서면서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만 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요거는 또 내려버렸죠. 다 내려버렸네요. 네, 0.26까지 마찬가지였죠.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고 유지가 되다가 훅 빼는데 요거는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여기 RSI 지표 보시면은 하락한 기간이 좀 제법 되죠. 네,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하락세를 계속 유지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마감도 좀 좋지 않고요. 수급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온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뭐 횡보 아니면은 단기적 반등 이런 정도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 요걸 무조건 지켜줘야 되겠죠. 720포인트 요 구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통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좀 별로죠. 네, 오늘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이 좀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포지션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 매수가 다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단기적 반등을 노린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종목군들을 던져가지고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 아마 오늘 금융투자의 매수 포인트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받지 않았을 건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기금이 던지는 형태,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좀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좀 애매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좀 된 거죠. 네, 그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은 일단 중요한 포인트. 자, 금융투자가 무엇을 샀느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무엇을 던졌느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났고요. 2% 올랐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쉽다. 자, 하이닉스는 2.3% 떨어졌어요. 이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쪽 반등이 좀 있었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너지베이스, 현대중공업,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까지 전부 다 약세 전환이 되면 됐고요.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기아차가 다시 98,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요거 이제 이번 주 안에 보유를 해야 되겠죠. 13일까지인가요? 네, 12일까지인가요? 이때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10만원 넘어가면 사실 뭐 물론 그래도 10만원 넘어가도 6% 넘으니까 배당률이 좋긴 한데, 글쎄요 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와, 고점으로 마무리됐네요. 네. 네, 오늘 신고가로 마무리됐어요. 자, 흐름들 따라가는 거, 약간 추세 추종 같은 부분들이고, 아래쪽 눌러줄 때 대응하는 부분들이어서 포지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보험주도 좀 올라왔어요. 오늘 삼성화재 이런 것들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오늘 금융주 쪽, 네, 아마도 이제 배당 관련한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쪽으로 좀 반등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조선주 쪽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2차전지 쪽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요즘에 상승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이브 지금 떨어졌잖아요. 엔터주가 지금 좋지 않아요. 엔터주 쪽에서도 뭔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애매하다. 근데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지만 한국항공우주 계속 달리죠. 하나시스템 또 달리죠.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네, 아주 날카롭네요. 이게 새로운 어떤 대장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대 로템도 오늘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조금 옆으로 눕는 형태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됐다. 약간 이제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네,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좀 잘 올랐고요. HLB가 7%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밀렸는데, 이거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지금 조금 불확실한가 봐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잘 나오면은 급등이고요. 안 나오면 급락입니다. 요거는 죽느냐 사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베팅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거 아직 뉴스 나온 거 없죠? 네. 아직 나온 거 없을 거예요. 네, 허가 발표가 임박이니까, 네, 아직은 나온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가 20일까지 결정되죠.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니까 그 부분 봐야 되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아래쪽 지지선 25만원 정도까지 네, 하락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하게 되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JYP 엔터 오늘 9%대 떨어졌는데, 엔터주도 잘 나가다가 떨어지는데, 요게 단기적 상승세 많이 보이다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S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고요. 솔브레인이 또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만들어주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은 그렇게 올라오는 형태의 느낌들은 아니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았네요.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08개 상승에 469개 하락입니다. 별로네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1개 네, 상승이고요. 924개 하락입니다. 오늘 상한가 5개나 나왔네요. 어떤 종목들일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상승률 볼게요. 파인 메딕스, 대진 첨단 소재 대진 첨단 소재는 신규 종목인데 상한가 같네요. 대화제약, 애니젠, 플라즈맵 애매하다. 그죠? 이런 것들 상한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삼성공조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선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시간에서 좀 떨어지는 거 뭐 큰 의미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액침 냉각 이런 쪽에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고, 하나가 오늘 9% 이상 상승했다는 거,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41개나 되네요. 그래도 막판에 많이 올라줬네요. 근데 중소형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30개 정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 포인트는 2.38. 이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아침에 2.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하락률은 어떨까요? 삼부토건, 요거는 네, 조심해야 되겠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인콘, 엑시온그룹, 요것도 지금 네, 많지는 않네요. 여기는 ETF 제외하고 나면 한 4-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여섯 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종목의 어떤 변동폭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HLB 제약도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나요?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네. 그러다 올라왔는데 와,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겁줘서 쫓아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쁜 것인지 봐봐야 되겠죠? 우리는 없으니까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거죠. 네. 자, 2.4네요.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네요. 자, 마이너스 한 0.12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플러스 0. 네. 플러스 0.2, 0.12 하여튼 뭐 플러스 나왔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SK이노베이션도 일단은 사자마자 수익이 났고요. PHA가 요즘에 열심히 잘 올라와서 신고가 나오고 있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산 한미글로벌은 죽쓰고 있지만 얘도 뭐 우크라이나만 잘 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강원랜드가 잘 올랐잖아요. 배당 빵빵 해가지고 짠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오늘 한국전력도 올랐고 기아도 올랐고 뭐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네, 문제돼 보이지는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플러스 네, 0.5를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는 0.5 넘어서 한 1%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다지 네, 훌륭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후에 좀 빼는 바람에 한 0.2, 0.12 정도 올라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8 별로죠?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고려아연, LG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으로 해서 S-오일 이런 것도 샀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등등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도를 봐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JYP 엔터, 삼성중공업 등등등인데 어디가 봐야 된다고 했죠?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뭘 샀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들였어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LG엔솔루션 이렇게 보세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매수가 들어갔죠? 네. 그건 주가 반등 쪽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도는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현대차를 좀 팔았어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JYP 엔터, 현대모비스도 팔았고요.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네요. 근데 같이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그럼 매도 쪽에서는 일단은 방산 쪽 또는 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마린엔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S-오일, 삼성화재, 하나 엔진 샀고요. 한국조선해양 등등등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매도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반도체 쪽 매도가 좀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쪽 쪽에서 다 나오네요. 그러면 약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주, JYP 엔터, 그 다음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매도가 들어간 거고, 오늘 현대제철도 같이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철강, 방산, 엔터 이런 쪽에서 오늘 덩어리들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받느냐, 어느 패턴에서 다시 돌리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돌리는 위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지금은 일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좀 되겠죠. 네.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이번 주에 2600을 넘을 것이라는 어떤 증거사 리포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선 나쁘지 않아요.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큰 변동성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도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조금 생겨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부담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유튜브로 오셔서 저하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